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NB 대전 충남 시민기자단 뉴스의 진행을 맡은 공주대학교 원성수 교수입니다. 지난주까지 게릴라성 폭우로 장맛비가 마치 물폭탄처럼 쏟아졌죠. 시청자 여러분들은 큰 피해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와중에 빗길 졸음운전으로 인한 안타까운 교통사고 소식도 많았는데요. 빗길이든 빗길이 아니든 운전 중에 졸음이 온다면 본인과 상대방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 가는 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네, 지역민들의 눈으로 담은 우리 지역 이야기 CNB 대전 충남 시민기자단 뉴스. 이번 주는 대전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개최한 2017 학교뉴스 제작 경진대회의 1차 예선 작품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 학생들이 만든 뉴스들을 기대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가락만 까딱하면 내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보의 양이 많아진 만큼 또 걸러야 하는 정보도 함께 많아졌는데요. 인터넷 사용자들이 직접 수정하며 정보를 채워나가는 위키. 이 위키에는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어떻게 써야 제대로 쓸 수 있는지 문정호 시민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위키, 하와이어로 빨리라는 뜻으로 지금은 문서 편집 권한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사이트를 말합니다. 이 위키에서는 누구나 참여하여 지식을 작성하거나 수정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에는 수많은 위키 사이트가 있는데 시민기자도 한 위키 사이트에 들어가 시민기자라는 문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작성 후 시민기자라는 내용을 위키 사이트에 검색을 하면 기자가 쓴 시민기자 문서가 나옵니다. 이처럼 위키는 편리하고 접근성이 높으며 빠르게 정보 갱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접속하여 문서를 작성하거나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는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반달리즘, 즉 문서 훼손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인터넷에서 자기 주관만 서술하거나 자기 주관에 맞게 수정하는 등 문서 훼손이 발생하다 보니 이는 의견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문서에 대한 객관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위키가 무조건 맞는 정보라고 믿는 것도 문제점입니다. 위키는 학술 자료가 아니다,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는다라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공지사항에 적어놨지만 그럼에도 위키 사이트에 있는 내용이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이를 이용하여 거짓 정보로 선동을 하거나 논문 등에 참고 문헌으로 넣는 경우도 있고 이는 자연히 신뢰성이 떨어지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3년에 발간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에도 위키 사이트 내용을 참고 문헌으로 넣어 놓았고 이는 교과서 내용 부실 논란을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저작권 침해 사항도 위키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 하나입니다. 문서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남이 쓰던 글을 허락 없이 복사하여 글을 작성하고 이를 자신이 직접 만든 문서라면서 저작권 침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전문가는 이러한 위키를 사용할 때 몇 가지 주의점을 당부합니다. 위키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활용하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저작권에 관계없이 퍼오는 경우도 많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짜뉴스 그리고 카더라 총신까지도 같이 마무한 데가 많은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검증을 하고 수정 보완한 이후에 사용하는 것이 무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키는 21세기 인터넷사의 지식 공유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위키를 맹신하지 않는 것과 다양성을 인정하고 저작권 법 등 법규를 준수하며 끊임없이 정보를 갱신하는 것이 위키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시민기자 문정호입니다. 위키는 사용자들이 문서 작성과 수정에 직접 참여하면서 정보의 양이 방대해졌는데요.
그만큼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노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더욱 현명한 정보 이용으로 올바른 위키 사용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여러분은 문화 다양성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지역과 환경에 따라 조금씩 다른 문화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화적 차이를 우리는 문화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높고 낮은 관계가 아닌 평등에서 바라보는 문화적 차이와 문화 다양성의 인식을 위해 고민하고 있는 지역민들이 있다고 해서 류승환 시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6일 충청남도 청양군 고추문화마을에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충남문화재단이 주최하는 무지개다리 사업 별의별 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충남 지역의 문화다양성 활동 주체 및 단체 그리고 관계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된 별의별 워크숍은 지역 문화다양성 발굴을 위한 청양군 문화탐방으로 시작해 문화다양성의 흐름과 전망을 주제로 한 심화 교육과 제2차 무지개다리 사업 컨설팅을 위한 라운드 테이블 회의로 구성되었습니다. 우리 단체 회장님이 다문화 여성하고 결혼한 남편분을 이제 알아서 그 가정 내 갈등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우리가 매칭을 해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가 친정엄마 뵙기를 한 거죠. 했죠. 별의별 워크숍에 참여한 문화다양성 활동단체 관계자들은 2017년 문화다양성 주간 기념행사 추진을 통해 문화다양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다양성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을 해소함으로써 문화다양성에 대한 충남도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관련 인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체리코 필무협이라는 행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호응이 높았습니다. 완전히 이제는 지역 축제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가 할 일이 없는지 플래카드 붙자마자 와서 물어보고 예상했던 대로 그렇게 발전해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한 감이 있고요. 다름을 인정하고 차이를 즐기는 문화다양성 축제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접하고 느끼면서 충남 지역은 물론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에게 문화다양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확산되고 다문화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바랍니다. 시민기자 류승환입니다. 나와 다르다는 것이 틀림이 아니라 다름이라는 걸 인정할 때 문화 다양성의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 다양성을 위한 지역의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틀림이 아니라 다름의 관점에서 서로를 이해하려는 인식과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할 때라는 느낌이 듭니다. 시청자의 방송 참여와 권익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온 우리 지역의 대표 미디어 기관이죠. 대전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올해로 개관 3주년을 맞이했다는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현장을 한민 시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시 유성구에 위치한 대전 시청자 미디어 센터. 오는 7월 14일 대전 시청자 미디어 센터의 3주년 기념 파티가 열렸다고 합니다. 올해로 3주년을 맞이한 대전 시청자 미디어 센터는 시청자의 권익 증진을 목적으로 다양한 미디어 교육과 사업을 진행하는 공공기관인데요. 시청자 미디어 재단 대전 시청자 미디어 센터는 우리 일반 시민분들이 미디어를 쉽게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교육, 체험, 그리고 장비 시설 대관을 해주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기관입니다. 2014년 7월 16일 개관을 했고요. 올해 3년째를 맞이해서 올해 뜻깊은 행사를 우리 시민분들과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미디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방문해서 미디어를 체험해보고 배워볼 수 있는 기관입니다. 3주년을 맞이하여 오후 4시부터 진행되었던 행사는 요즘에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짜 뉴스에 대한 특강부터 통통 튀는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가 진행하는 실시간 생방송 체험 등 미디어에 관련된 행사들로 꾸며졌습니다.
대전에 이런 공간이 있어서 너무 좋고요. 진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저의 실력이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을 줘서 개인적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름을 그리는 화가 박석신과 시를 노래하는 가수 정진채의 콜라보 드로잉 콘서트, 홍순성 1인 미디어 기업 대표의 토크쇼까지 미디어에 관련된 특별한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대전 시청자 미디어 센터의 새해도를 축하합니다. 다양한 행사 외에도 시민들이 직접 준비해온 음식을 나누어 먹는 포트락 파티, 대시미 포토존 등을 마련하여 다채로운 행사 분위기에 시민들의 웃음꽃이 떠나지 않았던 행사였습니다. 이상 시민기자 한민이었습니다. CNB 시청자 뉴스에 참여하시는 시민 기자들 중 많은 분이 대전 시청자 미디어 센터의 교육을 받고 또 이곳에 장비를 대여해서 참여하신다고 합니다. 1인 미디어 시대가 도래되면서 미디어의 인식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디어를 만들어서 의사를 표현하고 생각을 공유하는 것에 대해 제약이 많이 없어졌는데요. 그렇기에 미디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미디어 교육의 산실인 대전 시청자 미디어 센터의 개국 3주년을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하루를 마감하는 저녁 시간, 대전 서구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꿈을 위한 작은 공간에서 힐링 음악회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음악이 주는 쉼을 한번 만끽해 보시죠. 송남영 시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월 6일 오후 8시 대전시 동구 성남동에서는 작고 소박하지만 뜻깊은 음악회가 있었습니다.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그 느낌을 기타로 연주하여 사람들에게 추억과 감성을 전달하고자 기타를 배우기 시작해 1년 6개월 만에 노력 끝에 첫 음악회를 갖게 되었다는데요. 음악회에 초청되어 자리를 함께한 사람들에게 따뜻했던 추억을 그려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꿈은 간직하는 게 아니라 이루는 것, 실천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공연을 이번에 첫 번째 하게 됐는데요. 제가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음악으로 기타라는 통기타를 가지고 어떻게 감성적으로 이렇게 잘 전달을 할 수 있을까, 마음이 따뜻한 음악으로 전달해보고 싶었던 게 이제 전부터 생각했던 꿈이었는데, 이번에 이 공연을 기획을 하고 정말 무에서 유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경험하게 된 것 같아요. 앞으로도 꿈을 이룬 마음 여행의 작지만 소박한 음악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이룰 수 있는 용기를 심어주고 힐링을 통해 행복한 대전을 이루는 데 앞장서 주길 기원해 봅니다. 시민기자 송남영입니다. 네, 이 음악회는 음악이 주는 쉼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추억과 감성을 전달해 주고 있는데요. 음악을 위한 꿈의 한 걸음을 응원하고 같이 시작하는 건 어떨까요? 꿈, 음악, 그리고 지역민들의 만남. 여러모로 아주 의미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또 많은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대전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2017 학교 뉴스 제작 경진대회의 출품작을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대전 갑천중학교에서 만든 뉴스입니다.
학교 수업이 다 끝나고도 집에 가지 않고 친구들과 동아리를 구성하고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 생각과 취미를 공유하고 진로에 관련된 그러한 활동까지 학생들이 아주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갑천중학교의 자율 동아리 소식을 대전 갑천중학교 방송국 GSM의 김수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보통이라면 학생들이 학교에 할 시간, 그러나 텅 빈 복도에서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건 바로 자율동아리 때문입니다. 방과후 시간을 이용해 7명 내외의 학생들이 모여 자율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동아리란 교사의 지도하에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동아리 활동과는 달리 활동 계획부터 동아리 구성원까지 학생들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입니다. 지난 4월 5일 대전 갑천중학교에서는 도전하자, 깨닫자, 비상하자의 앞글자를 따서 도깨비라는 이름으로 행복 수업의 일부인 알아가는 학습이라는 목적에 맞게 자율동아리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자율동아리 활동으로 서로의 생각과 취미 활동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활동도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 동아리에 비해서 자율 동아리가 더 다양하게 체험해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스스로 저희가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곳은 학생들의 자율동아리 활동에 대한 자료들을 모아놓은 상설 전시관입니다. 학교의 자율동아리 운영 계획과 학생들의 작품이나 보고서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을 돕기 위해 자율동아리 활동 시 특별실이나 교실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전 갑천중학교에서는 79개의 자율동아리가 운영되고 있으며 562명의 학생이 참가하여 교과 관련 42%, 예체능 관련 25%, 취미활동 관련 20%, 봉사 관련 6%, 자기개발 4%, 기타 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할 수 있고요. 문제 해결력과 창의력, 더불어 살아가는 협동심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갑천중학교는 자율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효율적인 계획이 제대로 실천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특별한 규제 없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게 장점이고 약간 학교 지원이 부족한 점은 아쉬워요. 대전 갑천중학교 1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자율동아리의 단점을 조사해본 결과 시간적 문제 51%, 장소 부족 문제 19%, 학교 지원 부족 문제 16%, 계획 실천의 문제 10%, 기타 4%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한 교실에서 5개에서 6개의 자율동아리가 실시되고 있어 공간적, 시간적으로 열악한 상황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주말에 학교를 개방하거나 방과 후에 학교 이용 시간을 더 늘리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는 등의 학교의 노력과 자기 주도적으로 계획을 실천하는 학생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꿈과 길을 개발하고 더 나아가 진로를 찾아가는 활동인 자율동아리, 학생들의 관심과 학교의 적극적인 지원이 더해져 더욱 발전된 자율동아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GSN 뉴스 김수아 기자였습니다. 네, 공부를 하는 우리 학생들은 많은 학업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머리에도 잠시 휴식의 시간을 줘야 할 텐데요. 대전의 내동중학교에는 쉬는 시간마다 학생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주 금요일에는 아주 특별한 공연까지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상 속 학생들의 힐링 공간을 대전 내동중학교 방송국 NFB의 신서현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에 위치하고 있는 내동중학교는 12년도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본관과 별관 사이에 중앙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중앙정원은 학업에 지친 학생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인 동시에 자연과 어우러질 수 있는 내동중학교만의 특별한 장소입니다. 예, 우리 학교의 중앙정원은 우리 학교의 숨겨진 보물단지와 같은 곳이죠. 우리 학교는 건물이 미음자로 배치되어 있어서 건물의 어느 곳에서든지 중앙정원을 내려다볼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앙정원 속에는 연못이 있고 그 연못 속에 붕어를 비롯한 각종 어류들이 놀고 있고 관상수들이 배치되어 있어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고
중앙정원 한쪽에는 학생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벤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분수를 틀어 시원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학생들은 중앙정원을 이용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점심시간마다 음악 동아리인 음악이 있는 정원과 댄스 동아리가 번갈아 가며 공연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공연을 하는 날이면 학생들은 물론 선생님들까지 모두 모여 다 같이 공연을 즐기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학생들이 너무 지루해하는 것 같아서 기획하게 됐습니다. 졸업 전에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작은 축제를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내동중학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더 많은 활동이 생겨날 수 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NFB 뉴스 신서연이었습니다. 네, 이번 주는 CNB 대전 충남 시민기자단 뉴스뿐만 아니라 학교 뉴스 제작 경진대회에 참가한 우리 지역 학생들의 뉴스까지 더욱 풍성하게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CNB 시민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우리 동네와 우리 학교, 그리고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까지 우리 지역의 모든 것들이 뉴스의 기사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CNB 뉴스에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더욱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 주간의 시민기자 뉴스를 종합해서 전해드린 CNB 대전 충남 시민기자단 뉴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역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직접 취재해 전달해주세요. 남녀노소 누구나 시민기자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활동 기대합니다.